안녕하세요. 작곡가 기타리스트 김기림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은 음악인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목표, 바로 전업 뮤지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 뮤지션이 되는 것 자체를 최종 목표처럼 생각하죠. 마치 취업 준비생한테 취업 자체가 꿈에 그리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직장인이 되면은 취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듯 전업 뮤지션 역시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저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진 그 환상을 조금 깨뜨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가치 있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으로 제대로 된 수입을 얻게 된 시점, 그러니까 음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진 시점은 2019년 말 정도부터 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다른 작곡가 지망생 분들처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을 냈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몸으로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실용음악 학원에서 기타 가르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2019년 10월에 나왔었던 엑소 첸의 2집 앨범 널 안지 않을 수 있어야지라는 곡이 나오는데, 요때 엑소 첸이라는 그 가수가 1집 앨범이 정말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2집 앨범도 굉장히 기대감이 이렇게 높았었던 상황인데,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첫 입봉곡으로 거의 홈런을 친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 곡의 편곡과 기타로 참여하면서 비로소 가요계에 저도 입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굉장히 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실수한 것도 있고요. 음원이 공개되기 전에 선판매됐었던 피지컬 CD랑 음원 사이트의 크레딧에서 제 이름이 누락이 된 거예요. 또 방송에 이 곡이 앨범 선공개곡으로 나오게 되면서 말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 곡을 시작으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요 작업을 하게 되면서 ON이라든지 카더가든, KBS 연애 참견 OST 같은 가요 작업들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쌓이고, 이게 또 다른 가요 작업들, 방송 편곡, 콘서트 편곡, 기타 세션 작업들,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2020년도부터는 제가 좀 많이 바쁘게 돼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저의 아르바이트, 실용음악 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온전히 음악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요. 솔직히 조금 자부심 내지는 허영심 같은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는 시작일 뿐인데, 그때는 솔직히 나 스스로가 무슨 A급 뮤지션이라도 된 것만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잘 풀릴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고 대단한 착각에 빠졌었죠.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뭐 엄청나게 잘 되는 거를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뭐 좌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포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루하루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밥벌이해서 저랑 저의 가족들 부양하는 것,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음악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좋은 음악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에만 집중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저의 능력을 팔아서 음악으로 돈을 벌고 하루하루 즐겁게 그냥 음악을 하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일단 전업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저희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전업 뮤지션, 나의 음악적 목표는 전업 뮤지션이다 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활동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 이런 뜻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요 작곡가 지망생이 나는 전업 뮤지션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은 그 말 속에는 이런 그림이 담겨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르만 원하는 만큼 작업하고 쓰는 데모곡마다 바로바로 차트인 하는 거죠. 10곡이면 10곡, 20곡이면 20곡 모두 다 성공하는 상상을 합니다. 평소에 동경하던 가수나 동료들과만 같이 작업하고 금전적 문제, 관계적 트러블, 건강 문제 하나 없이 오직 행복하게 음악만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업 뮤지션의 삶은 크게 다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음악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심지어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스트레스 받으며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워라밸이 없는 삶이죠. 제일 중요한 건 데뷔를 하고 궤도에 오른다고 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자영업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걸 지속하고 더 키워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업 뮤지션들을 보면 99%는 창작 활동이나 연주 활동만 하지 않습니다. 레슨이나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생계 수단인데요. 이것도 음악 활동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흔히 꿈꾸는 창작 활동이나 연주 활동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레슨이나 강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창작 활동과 공연, 작업만 하는 뮤지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 외주 작업, 행사, 또는 음악 관련 사업을 병행하면서 수익을 만듭니다. 오히려 전업 뮤지션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활동을 할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100% 내가 하고 싶은 창작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음악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지금 당장 100% 내가 하고 싶은 창작과 활동만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음악 활동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의 마음일 뿐이거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사람 마음인데 6개월, 1년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장르와 활동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서 하던 음악이 다시 돈을 벌기 위한 음악, 돈을 벌기 위한 창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안 좋아하는 음악 활동이라도 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업 뮤지션을 꿈꾸는 걸까요? 앞서 얘기했었던 단점들도 있지만 전업 뮤지션의 길에는 분명히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의 가치와 보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악이 직업이 돼서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입니다. 음악이 직업이 되는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행위가 단순히 취미나 부업을 넘어서 존재와 수입을 증명하는 길이 되었을 때 오는 만족과 뿌듯함은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만족감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 뮤지션이 된 후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뿌듯함만큼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음악에 대한 전적인 몰입과 성장입니다. 어떤 일이든 실력이 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죠. 파트타임으로 음악을 할 때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업이 되면 음악을 생각을 하고 작업하고 발전시키는 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한다고 해도 파트타임으로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전업으로 음악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겠죠. 음악적 실력과 깊이를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주어집니다. 전업으로 음악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만 덕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장르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음악적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어느 수준부터는 결국엔 나 혼자 독수공방하듯이 폐관 수련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극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이 깨지고 새로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 전업 뮤지션의 삶이란 커다란 장점도 커다란 단점도 있는 삶입니다. 전업 뮤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운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전업 뮤지션이 된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그런 커다란 단점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더 안 맞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업 뮤지션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뮤지션들에게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전업 뮤지션의 길을 목표로 하고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음악 활동과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음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을 쪼개서 레슨을 받고 공부하고 습작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해서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쨌든 지금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게 연습된 사람만이 나중에 전업 뮤지션이 됐을 때도 초심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음악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겁니다. 음악 연습만 하고 전업 뮤지션이 되기 위한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음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몸에 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나중에 음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음악 자체가 노잼이 되어버리면은 정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전업 뮤지션의 길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다는 거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음악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 혹은 주변에 음악하는 동료들에게 인사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오늘도 음악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